조남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픈스택으로 섞어보는 클라우드의 기능적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금 앞서서 소개를 받았지만 좀 더 소개드리자면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학균이라고 하고요.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아카키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걸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GPU 클러스터랑 가상화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보면 이런 것들 서비스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 라고 궁금해하다가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자료가 많이 없어서 좀 많이 헤매고 어려웠었는데 한 1년 정도 작년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9기 클라우드 클럽에서 시즌 1로 오픈스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스터디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콘솔과 오픈스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오픈스택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을 컴포넌트 단위로 아주 작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노바, 뉴트론, 신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CSP라고 얘기를 하면 AWS부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HN, 가비안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들의 이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공통적으로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웹 기반의 가상화 콘솔을 지원을 합니다. 콘솔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서비스에서 직접 원하는 사양을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즉시 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데요.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오른쪽에 보이는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사양을 입력을 하고 바로 준비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갖고 온 예시인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건 저희가 간단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된 서비스들을 합치면 오른쪽과 같이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원하는 사양의 클러스터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더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라는 원리를 좀 더 깊게 파헤쳐보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프로젝트가 오픈스택이었습니다. 오픈스택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서버나 CPU 자원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같이 실제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 자원들을 가상화를 해서 클라우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소유가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 중에서 웹 기반으로 가상 환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CSP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오픈스택에서는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성 요소를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스택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픈스택에 있는 여러 컴포넌트들을 이제 각각의 범주별로 묶어서 정리해 놓은 이미지인데요. 이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를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인증과 인가를 담당하는 키스톤, 서버의 가상화된 서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바를 구성한 뒤에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는 뉴트론, 저장소 서비스로 신더나 스위프트 같은 컴포넌트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이 컴포넌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기능 구현을 가장 중요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노바와 뉴트론, 신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바입니다. 노바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VM 인스턴스의 생성, 시작, 정지, 삭제 등 주요 인스턴스 생명 주기를 담당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세부적인 구현은 노바 내부에서도 각각의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두어서 개별 컴포넌트와 메시 CPU로 소통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노바가 만들어낸 VM은 사실은 컴퓨터 노드 위에 올라가는 캐뮤 기반의 프로세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동작 방식을 자세히 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바는 캐뮤와 이제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는 KVM이라는 프로젝트에 의존을 해서 동작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그 노바가 실제로 실행되는 흐름을 이제 순서대로 정확하게 도식화를 한 그림입니다. 노바 위쪽에는 노바 API부터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노바 API가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 REST API 기반의 HTTP 요청을 받아서 노바 컨덕터랑 스케줄이라는 컴포넌트로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을 받은 노바 컨덕터와 스케줄러는 어떤 노드의 실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지를 직접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명령을 해당 결정된 그 인스턴스가 생성될 노드 쪽에 설치되어 있는 노바 컴퓨터라는 컴포넌트로 VM 생성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에 보이는 다른 블록들은 노바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노바 컴퓨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뮤와 KVM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리버트라는 하이퍼바이저 추상화 계층을 한번 거친 다음 캐뮤와 KVM으로 실제 인스턴스 생성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옆에 보이는 뉴트론과 신더, 글랜스와 같이 다른 오픈스택 컴포넌트들과도 이 과정에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뉴트론입니다. 뉴트론은 앞서 설명드렸던 인스턴스가 생성된 이후에 네트워크로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게 해주는 컴포넌트인데요. 세부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 컴포넌트가 앞선 노바처럼 세분화가 되어 있고 동일하게 메시지 큐어 데이터베이스로 소통하게 됩니다. 뉴트론의 경우 OVS와 OVM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 의존을 해서 실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그 OVS와 OVM은 실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어떤 백엔드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두 가지의 도식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OVS는 오픈 V스위치의 약자인데요. 이제 그 뉴트론이 실제로 REST API 기반의 요청을 전달받게 되면 ML2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중간 추상화 계층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오픈 V스위치, 오픈 네트워크라고 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인데 이 ML2 플러그인에서 실제 물리 스위치나 아니면 물리 하드웨어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상화 계층을 두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메커니즘 드라이버로 오픈 V 스위치를 선택한 뒤 랩F를 통해 실제 네트워크나 컴퓨터 노드에 있는 OVS 에이전트로 요청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 뒤에서 오픈 V 스위치에 직접 설정하고자 하는 규칙을 주입을 해서 제어를 하는 형태로 실행되게 됩니다. OVM은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V 스위치의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도식 구조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노드가 한 대인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명령의 전파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통신 간 특정 노드에는 배포가 되고 특정 노드에 설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OVM 컴포넌트인데요. OVM 컴포넌트는 실제 명령을 제어하고 전파하는 레이어를 OVM이라는 별도 레이어로 두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ML2 플러그인까지는 동일하게 흐름이 진행이 되되 OVM 노스바운드와 사우스바운드 데이터베이스를 둬서 실제 사용자의 요청과 실제 서버에서 설정이 돼야 되는 그 명령들을 구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우스바운드 데이터베이스까지 명령이 내려오게 된 뒤에는 각 컴퓨터 노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OVM 컨트롤러 리소스가 사우스바운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다가 자신의 노드에 필요한 명령들만 가지고 가서 오픈 V스위치 내부로 넣게 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 신더입니다. 신더는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만들어주는 오픈소스 컴포넌트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노바 인스턴스에서 하드디스크를 실제 가상으로 생성해서 주입해주는 컴포넌트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신더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여러 그 프로젝트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분산 저장 스토리지로 많이 사용이 되는 셉을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더 내에서도 앞서 다른 컴포넌트들과 같이 API 요청을 받고 어느 저장소에 설정할지 스케줄링을 한 뒤에 신더 볼륨이라는 실제 명령의 실행 프로세스로 명령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 RBD 드라이버를 통해 셋 클러스터 내부로 명령이 하달리게 되고 셋 클러스터 내부에서 컴포넌트 블록 스토리지가 생성이 되게 되면 노마나 아니면 실제 요청이 들어온 프로세스로 디스크에 대한 정보가 이동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오픈스택 컴포넌트들을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프로젝트도 간단하게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월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인프라팀 내 ANC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대학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수요를 직접 지탱을 하기 위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오픈스택과 별개로 함께 오픈스택을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됐던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에는 저희가 그 망을 구성을 해야 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조가 초기에 저희가 서버를 구성했던 망 구성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단순히 게이트웨이로는 그냥 일반 공유기를 두고 L2 스위치를 준 다음 하단에 3개의 서버에 직접 연결을 해서 VM을 띄우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크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오른쪽에 생성이 되어 있는 보라색 VM에서 컴퓨터나 컨트롤 로드에 직접 원격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운영망과 실제 사용자의 서비스망이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됐던 문제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VLAN이라는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각 라우터나 스위치 간에 들어가는 망의 개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연결되어 있는 물리망은 기존 한 개의 망을 유지를 하되 VLAN 내부로 L2 스위치 아래부터 망을 구분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망은 구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실제로 망 구성이 변경된 뒤의 이미지인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크게 4가지의 범주로 구분해서 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드에 원격으로 접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실제 노드 SSH를 접근할 수 있는 노드 운영망을 하나를 구성했고요. 사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접속할 때 사용을 하는 서비스 네트워크와 익스터널 네트워크를 주입을 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뉴트론이 실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실제 VMDB 내부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망을 사용을 할 때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버추얼 VXLAN과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그 저장소를 분산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초기에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는 내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 용량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3TB 디스크 2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프라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디스크를 1개씩 서버에다가 넣어서 2개의 서버를 데이터 백엔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셋 프로젝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저 캡처본이 실제 당시에 사용했던 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셋 클러스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디스크의 개수가 적기도 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양은 많다 보니 데이터를 복제를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여기에 7개의 풀이 이제 실제 레플리카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경고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태로 우선 저희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중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전 장애가 발생을 해서 전체 데이터가 유실되는 사고를 한 번 겪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겪고 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디스크를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할까? 어떻게 해야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깊고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2대의 서버에 이어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한 대 증설을 하고 내부의 디스크의 개수도 학교의 도움을 받아 증축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환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번 주에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바로 캡처를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돌아가는 클러스터는 각각의 세대의 서버에서 총 16TB 분량으로 하드디스크를 준비를 하고 각각 세대의 서버에서 총 2중 백업이 진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에서는 풀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그 풀에 대한 캡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replicated size 3, mid size 2라고 보이실 텐데 그게 이제 실제 복제본을 3개 이상, 3개를 생성을 하고 최소한 2개까지는 생성이 되도록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가능하다면 3중, 아니면 못 가라더라도 2중까지는 데이터가 복제되도록 해서 실제 서버들 중에서 한 대가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서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도록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그 앞서서 장애가 발생했던 사유가 실제 운영 중이던 서버들 중에 한 대의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뒤에 복구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별도의 백업 서버를 다른 장소에 두어서 실제로 소환 백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픈스테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파하는 실제로 문제를 직면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스택이나 아니면 VM 같은 여러 기술들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는 그 이면에는 이 기술이 앞으로 다른 후대에 이어졌을 때 기술 부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적용을 했을 때 그게 언제나 정답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기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사용이 될 때는 상황에 맞춰서 기술들을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 기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어느 위치에 어느 상황에 사용이 되는지를 좀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서 본 프로젝트와 함께 오픈스택으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부족한 발표였는데 모두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교망에서 돌아가는 것이면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공인 IP 개수나 이제 외부로 서비스되는 공인 IP 개수나 아니면 인터넷에 사용하는 내역 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문제들이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현재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사용자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총 10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사용자가 이제 많아지면 학교망으로 지금 우선 그거라면 공인 IP나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있으셨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학교는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망을 추가로 인입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관망 내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야겠고요. 학교 기관망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대역폭과 아울러 내부에서 사용하는 대역폭은 전부 다 동일한 대역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10팀 정도 지금 베타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팀들이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네트워크가 공공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공인 IP도 여쭤봐 주셨던 것 같은데 공인 IP는 현재 학교에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모든 사용자들한테 공인 IP를 제공을 하진 않고요. 중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 중에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를 실제 플로팅 IP로 제공을 하고 중간에 서비스를 외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엔진엑스를 하나 둬서 도메인 아웃팀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외부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외부에 서비스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그 도메인을 저희가 직접 붙여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픈스택을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프트웨어 지식 말고 물리적인 하드웨어 지식들도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구성한다 그러면 스위치도 직접 구성해야 되고, 사실 그게 대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대학교에서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론적인 걸 배우고 원리를 배우는데, 이런 아울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 지식들은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오픈스택을 또 구성해서 나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팁 같은 걸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하드웨어 지식의 경우에는 조금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저희 초기에 총 7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7명 중에 4명 이상이 중대에서 통신병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부대에서 사용했던 지식을 기반으로 우선 초기 인프라 구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직 네트워크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클라우드를 만든다는 게 사실 물리적 자원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그 물리적 자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드는 데에만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좀 더 먼저 준비를 하고 프로젝트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학교 내부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아울라를 구축하실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페이지는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궁금합니다. 그 초기 우선 그 저희 인프라는 지금 6년 정도 되었고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2022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 초기에는 저희 학교 내부에 있는 그 파란학기라는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단체로 승격이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구축을 했던 페이지는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인프라 자체를 만드는데 저도 이거는 전달을 받은 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인프라로 올라오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클러스터를 올리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서버가 꺼지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셀프 서비스 포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셀프 서비스 포탈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 마지막으로 여쭤보시죠. 제가 앞서서 소개드리지 못했던 컴포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실제 그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컴포넌트가 오픈스택 내부에 존재를 합니다. 보통 저희는 그 사용자 편의성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됐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 그 아울렛의 저희 단체 내부에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지원을 같이 붙여야 되다 보니 저희는 현재 독자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 기간은 지금 기준으로 한 8개월 정도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문하실 분 없으면 발표 진행해주신 화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쉬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바로 두 번째 섹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 밖에 담아놓은 스티커가 있거든요.